안녕하세요. 올 겨울은 어느 해보다도 엄청 춥고 또 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무섭게 이 변하는 기후 현상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온 산물이죠. 더 이상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가장 말썽이 되는 현금과 예금 관리에 관해서 검토해 볼까 합니다. 이 현금 실물은 소액 현금 제도, 즉 이제 작은 금액 5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일상적인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소액의 비용에 사용하고, 고액 많은 금액은 모두 은행 예금에서 직접 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인 뭐 그런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은행 예금에는 유동성인 보통 예금과 비유동성, 즉 장기성인 정기 예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보통 예금은 관리비 수입과 지출에 사용하고, 또 장기성 예금은 장기선 충당 예치금 또는 하자 보증금,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적립을 하거나 사용합니다. 대체로 예금 사고는 장기성 예금, 특히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에서 발생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격리 담당 직원과 관리사무소장이 7억 요만원의 예금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살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장기성 충당 예치금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예금과 달리 장기성 예금의 은행 명의자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의 회장 공동 명의로 하여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하지 않으면 인출할 수 없죠. 그런데 서로 공모해가지고 예금을 사용하거나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다가 결국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 잔고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를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고 결산서에 첨부하여 입주자 대표에 제출하는 등 그 예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그 예금 증명서마저도 위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의 감사는 그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감사하고 그 예금 잔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못하고 있죠.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서 몇 가지 규정을 보면은, 금전의 보관에서는 그 시제금의 지급 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익 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현금 시제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에 회계 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익금의 관리에는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및 예치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때 장기 수전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 통장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대개 이제 회계 담당자는 한 3천만 원, 관리사무소장은 5천만 원의 어떤 재정 보증을 서게 돼 있죠. 자, 지출의 원칙에는 지출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의 명의로 그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여비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라든가 건당 10만 원 미만의 소액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 신용카드 또는 직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금의 징수에 대해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수익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입 결의서에 따라 관리비 부과 명세서와 세대별 관리비 조정 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납입 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익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지서 전액을 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장기 체납 관리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우선 먼저 미수연체료, 그 다음에 미수관리비, 그 다음에 납부 금액 순위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납입영수증의 보관을 위해서는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납입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연초에 관리사무소장은 영수증 철의 각 장에 그 넘버링으로 문방구에 가면 있죠.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그 순서대로 사용케 하고, 만약 잘못 기재돼서 폐기해야 할 경우에도 그냥 편철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익금의 취급 및 기장에 대해서는 모든 수익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하도록 하고, 회계 담당자는 매일 수납된 수익금에 대하여 전산 또는 장부 통장을 통해 확인하고 전표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 순경 10명이 도둑 1명을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죠. 어떤 규정, 법률 이전에 각 그 담당자의 양식과 자세가 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견물생심이란 말도 있듯이 저희가 다급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어떤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제게 4년 동안의 관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일반 의무 회계감사보다는 부정감사를 좀 초점으로 둬서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대처대표에서 미수관리비가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1년 관리비가 1억 원
정도인데 미부가 관리비를 제외한 미수 관리비가 1억 정도였습니다. 미수 세대는 한 50세대 이상이 됐고 어느 세대는 1년 이상의 그런 연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3개월 이상의 연체된 세대 한 30여 세대를 대상으로 채권 채무 조회서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경리 담당 여직원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실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8천여만 원을 개인 집을 사는데 사용했다며 내일 즉시 입금시킬 터이니 봐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3명이나 있었어요. 당연히 각 입주소에 대해서 은행에 직접 입금하여야 했는데 그 납부 마감일에 직접 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 그 격리 직원에게 입금을 부탁한 것을 4년 동안 챙긴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은행에 직접 각 세대에서 입금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절대 아파트나 경비실에서 관리비를 대신 입금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모든 금액과 부대 비용을 입금시키는 것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설득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지금도 몹시 입맛이 떡떡합니다.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과 관리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적인 내부 통제와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부정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도덕적 인식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관리비 절감에 관해서입니다. 대개 한 10년 이상 되는 그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의 수입이 관리의 비용을 초과해서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보통 예금이 일반 월 관리비 사용 금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중에 최고로 관리비를 많이 내는 달의 금액 이상은 장기성 예금으로 하여 이자 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파트 명원 원장 민만기였습니다. 010-8636-4490으로 전화주세요.